요즘 남편, 사람이 달라졌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요. 뭔가 이상해요. 예전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밥상에 앉으면 이런저런 얘기도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집에 오면 말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냥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같달까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요즘 회사 일 많다더니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죠. 근데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요. 그 사람이 변한 게 느껴져요. 예전엔 주말이면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먼저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소파에 붙어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폰만 만져요. 밥맛도 없다고 대충 먹고 밤엔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그러고는 새벽 다 되어서 일어나요. 근데요, 진짜 이상했던 건 그거예요. 자기 전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진짜 왜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때부터예요. 저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깊어졌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요. 남자가 나이 들면 원래 그래. 그냥 갱년기야. 호르몬 탓이지 뭐.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기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느낌이 왔어요. 이건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탓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남편 무기력, 말수 줄어듦, 피로감, 불면, 그런 키워드를 치다 보니까 자꾸 한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우울증.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상태일까?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은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현관에서 가방도 안 풀고 그냥 거실 바닥에 앉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밥 먹자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어야 하냐고. 근데요.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남편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냥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은 정말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지?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또 아무 말 없이 나가더니 퇴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이 사람 대체 어디 간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사고라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얼굴은 축 처져 있고 눈은 벌개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화는커녕 그냥 겁이 났어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인데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저렇게까지 멀어질 수가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다시 검색했어요. 남성 우울증 증상, 감정 기복 없음, 무기력, 분노, 수면장애, 피로가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딱 남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눈빛부터 살폈어요. 밥을 먹는 속도, 말투, 출근할 때 걸음걸이까지 정말 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졌어요. 어떻게든 이상한 낌새를 더 빨리 알아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버틸 텐데 남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손부터 씻고 거실에 눕는 게 전부고 말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밤에 자는 척하면서 가끔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말 들었을 때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약이라도 먹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요, 여전히 그냥 남자 갱년기야. 지나가면 괜찮아져. 이 말만 반복해요. 심지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예민해서 그래. 정신과 오버하지 마. 이런 말까지. 그 말 듣는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수준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혼자서라도 병원에 문의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고 남편 몰래 병원 정보까지 정리해뒀어요. 당장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설득할 준비를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젠 이 사람의 자존심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든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 설득이든 울음이든 싸움이든 뭐든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부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나가더니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휘청인 게 아니었어요. 그 눈빛, 그 얼굴색, 몸이 말라가고 눈 밑은 까맣게 꺼졌고 입술은 창백하더라고요. 밥은 또 안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침대로 들어가선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요, 새벽 3시쯤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떨어진 건가 싶어서 달려갔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식은땀에 입술은 말라붙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른 흔들었죠. 여보, 괜찮아? 들려? 눈 좀 떠봐. 겨우 눈을 뜨더니 속이 미식거려 심장이 두근거려 이러는데 바로 119 불렀어요. 그때 머릿속에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피검사하고 심전도 찍고 결과 나올 때까지 2시간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로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심해요. 혈압도 꽤 올라가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소진이 심합니다.
우울증도 의심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우울증. 그 단어가 현실에서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울증은 감정이 아닌 질병입니다. 특히 남성은 감정 표현이 적고 참는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몰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남편이 보였던 그 모든 행동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말을 안 했던 이유도, 폭발했던 것도, 눈빛이 죽어 있던 것도 이 사람 병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를 가장 후회하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밖만 가만히 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무너져 있었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가? 그런 자책이 그대로 묻어 있는 눈이었죠. 그 모습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 병이 난 것도 힘들지만 병이 났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이 더 고통스러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받았어요. 지금은 고혈압 초기까지 겹쳐져서 정신과 치료랑 혈압, 약 병행해야 한대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남자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거 그냥 요즘 젊은 애들 감정 기복 아니야? 또 다른 식구는요. 정신과 창피하게 왜 그래? 그거 기록 남는 거잖아. 회사에 알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전 다시는 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내 남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걱정은커녕 체면이니 창피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말도 표정도 없이. 그게요. 나는 원래 이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 약해진 거야?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병이야. 감기처럼, 위염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거야. 그 말을 하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전 확신했어요. 이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믿음 하나로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동행했고 약 복용 시간까지 알람 맞췄고 가벼운 산책부터 하나하나 함께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다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남편이요.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를 해요. 커피 내릴 때 제가 옆에 있으면 말없이 잔 하나 더 내려주기도 하고요. 주말엔 산책도 나가고 가끔은 농담도 해요. 그 조용했던 사람한테서 조금씩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치료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가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치료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전까진 저도 몰랐어요. 정신과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붙어 있는지, 우울증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꺼내기 힘든 건지. 근데 이걸 겪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우울증은
감정이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니에요. 그냥 병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병. 우린 그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몰랐고, 무시했고, 참으라고만 했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그저 남자니까 스트레스겠지 하고 넘겼다면 지금 우리 남편은 어땠을까? 솔직히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누군가가 피곤하단 말, 힘들단 말, 표정 하나 흐린 걸 보면 그냥 넘기지 않아요. 건강이란 건요. 눈에 보이는 병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도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첫 번째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